참 15번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에서 응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가 여긴 잘 돼 있다. 그래도 보자. 우선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방정식을 그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해석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걸 이제 확장한 거야.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로. 그러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y는 fx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함수를 예를 들면 x축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 식에서 그치? 2차 방정식 끄집어낼 수 있죠? 그치? x절편 구하려면 그럼 결국 자,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도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건 좀 더 확장한 건데 이것도 당연하죠. 우리가 fx라는 그래프랑 gx라는 그래프의 그치? 교점의 개수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반정식의 실근도 같은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다음 쪽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을 할게. 그 다음 3참수 fx가 자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3참수 그래프를 안 해주고서는 못 하겠는데 이 내용은 자 봐. 그러면 3참수 그래프를 살짝 개형을 해볼게. 우선 2차 함수로 먼저 접근할게. 2차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거야. 2차 함수 도함수로 잡는 거야. 도함수형. 그럼 x축과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만나는 경우부터 해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치? 그리고 또 뭐 하는 경우도 있어?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도함수는 부호를 따진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고 얘는 플러스 0 됐다가 플러스 얘는 계속 플러스야. 그치? 자, 그러면 원래 이제 3차 함수를 그려보면 3차 함수로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있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작을 때 값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자. 그럼 이제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했다가 0 됐다가 감소했다가 0 됐다 증가하는 그치? 극대 극소를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처음 보는 건데 증가하다가 뭐하다가 0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야.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는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는 폭이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이 되는 구간은 없어. 접선인 기울기가 0은 되지는 않지만 그치? 저렇게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애는 누구냐면 첫 번째 그림이랑 그치? 두 번째도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중요해. 그럼 이게 원래 이제 f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됐죠? 여기서 한번 분리해 보자. 얘네 둘은 그렇죠? 어때? 증가함수라고 그래. 증가함수. 계속 증가하는 함수. 그렇죠? 증가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어? 함수의 개념에서 함수가 무슨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가 되지. 그치? 1대1 대응이 되겠지. 1대1 함수가 되겠지? 역함수까지 존재해야지. 그러려면 1대1 대응이 되고 결국 뭐가 존재해? 역함수도 존재하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분류하게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 결국은 그럴 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치? 결론적으로 원래 함수는 극대와 극소를 갖겠네.
판별식이 0이면 그치? 이렇게 되겠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극대극소가 같지 않는 경우야. 얘는 뭐야? 다른 말로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내야 된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갖다 붙여줬지만 문제를 풀면서 저런 표현들, 이런 표현 말고 또 새로운 표현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들. 그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그거를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 결국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 결국 그래프를 판단 못하면 못 풀어. 유추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고. 어쨌든 지금은 이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뭐래? 자, 극대랑 극소의 값이, 그치?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봐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x축이랑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지. 3차 방정식이. 근데 어떨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네. 아, 이거는 한 번에 그리게 이렇게 펼쳐서 해줄게. 자, 이렇게 되면 어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물론 뭐 다른 버전으로 어떨 수 있어. 여기가 접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같은 내용이 어쨌든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어. 그쵸? 맞아? 그럼 아래에서 이렇게 한 번 만난 경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교점이 몇 개야? 3개. 얘는 2개. 얘는 1개. 그럼 얘는 실제적으로는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그쵸?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그치? 얘는 뭐야? 실근 1개. 나머지 허근이겠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도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도 되고 극대극소로만 판단을 해도 된대. 얘는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어떻겠어? x축을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곱하면 0보다 작겠지.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호만. 얘는 얘 극값이 뭐니까 0이지. 0이다 보니까 곱하면 무조건 0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 둘 다 있으면 부호가 둘 다 플러스고 뭐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치? 다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근의 개수를 판단해도 되고 또 3차 함수의 경우는 특이하게 이런 방법도 할 수 있어. 유용하기도 해요.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따로 정리해놔. 그래서 곱해서 0인 경우는 하나는 중근이고 실근 하나 갖는 경우.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고 추겠다. 그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부호를 곱해서 0보다 큰 경우는 허근을 갖는 경우나 실근 하나라. 됐죠? 저 두 개에 대한 증가하는 거고 3차 그게 최고차 횟수가 0보다 클 때만 했어, 선생님이. 마이너스면요. 저 두 개 감소함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려줄게.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 그럼 요럴 수도 있지. A의 부호가 다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길 수 있네. 세 가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감소하겠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 얘는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또 감소. 얘 그냥 계속 감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는 플러스를 확실히 잡아놓고 마이너스를 내가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돼.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서 우리가 그치? 응용을 할 때, 그치? fx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2차 함수 할 때는 이렇게 이게 항상 최소값,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했어?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고 배웠었지. 그치? 맞아?
뭐 어쨌든 구간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 구간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부등식 요거 이 어떤 fx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그치?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지, 그래프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부등식은 결국은 이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그래프 해석 쪽이구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역시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줄게. 우선은 요거는 잘 돼 있어. 42번 봐봐. 자, 42번에 자, 지금 그냥 fx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개수는 지금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네, 그치? 세 개이므로 방정식 fx는 0이라고 노는 요체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그치? 실근이 몇 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세 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요걸 이렇게 확정하는 걸 잘 봐야 돼. 지금 요거는 간단하게 돼 있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는 요 형태가 3번 형태로 나온다. 그럼 2번 형태는 이제 우선 어떻게 돼 있어? 자, gx는 0이라는 게 아니고 gx는 1이라는 요 방정식은 어떻게 보냐 이거지. 그럼 gx 그래프 따로 그리고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따로 그리는 거지. 그쵸? 그래서 두 교점의 개수를 보면 실근의 개수랑 같겠네. 맞아?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돼? 여기 잘 봐. gx하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하면 요걸 새로운 함수라고 보는 거야. fx라고. 그러면 fx는 0이 되는 방정식이지. 그럼 그림이 요게 x축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gx를 1만큼 거꾸로 내려왔으니까 이 그래프가 요게 x축이 되는 거야. 요걸 이해하면 좋은데. 그리고 요게 절편이 되는 거지. x절편. 됐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생각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 생각.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요. 지금은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자 봐. hx랑 ix가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 그래프 그리기 힘든 거 이 두 개가 이 접하는 거를 해석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 2차 함수랑 3차 함수 이게 공률이 틀리고 막 틀리거든, 비율이. 그래서 저게 교점을 찾는 건 정말 어렵다고. 식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hx-ix는 0 이렇게 놓고 이 그래프가 어쨌든 3차, 2차를 합쳐놔도 어쨌든 3차 식이거든. 그럼 이 그래봤자 얘는 뭐야? 만약에 gx라고 하면 여기 3차 함수가 되는 거야. 아니면 4차 함수가 되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x 절편을 찾는 게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게 더 쉽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저거 나올 때마다 저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해. 자, 그래서 이제 43번 한번 문제를 볼게. 지금 이제 3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이거야. 우선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봐도 되고 부등식으로 보면 되는데 우선 방정식으로 보면 잠깐 방정식으로 봐보자. 그럼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같다. 12x 플러스 k야. 자, 물론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3차 함수. 그치? 그 얘는 직선이야.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 역시 자,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점을 구한다 그러면, 그치?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서 이제 교점을 해석하는 건 조금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거보다는 얘를 좀 변형을 하라고. 이항해봐,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무슨 얘기야? 지금 이 그래프랑 요 동그란 그래프랑 세모난 그래프의 교점을 여러분들이 구해도 되지만, 교점 x좌표를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방정식은 변함이 없어. 위식이나 아래식은. 그치? 그럼 아래식에선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교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도 되는 거거든. 어차피 같으니까 값은. 그치? 그리고 왼쪽은 그릴 수가 있어. 어쨌든. 그치? 오른쪽 것도
어떻게 돼? X축이랑 평행한 그래프니까 쉽거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그럼 fx가 바뀐 거야. fx가 잠깐 뭐로 바뀌었어? 2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자, 미분해보자. f'x는 6x의 제곱 6x 마이너스 10이네. 6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야. 자, 6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래프 그리러 간다. 이제 자세히 그릴게요. 이번엔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니까. x축, 그쵸? 아, 도함수부터 먼저 해볼까? 원칙대로 도함수부터 해보자.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1이지. 그쵸? 아래로 볼록한 거 맞지? 이제 실수하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0 되는 선을 이렇게 기준 잡고. 자, 그래프 이제 그냥 바로 그리면 뭐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극대 극소. 그치? 그럼 구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냐? 그 다음에 4, 3, 12, 마이너스 4고 플러스 24. 그러면 20, 여기가 20이네. 1 넣으면 2,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네. 너는 마이너스 7이구나. 그럼 이제 x축이 어디인지 알겠네. 그치? 그냥 좀 이쯤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x축도 그렸어. 0은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0일 때값 한번 넣어보자. f0은 얼마야? 0, 0, 0. 0이네? 0일 때 0이야. 그러면 요 점을 딱 지나겠네. 이렇게. 됐죠? 그럼 됐어. 그 다음에 자, 이제 y는 k라는 요 직선은, 그치? x축이 평행한 거니까 요렇게 뭐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실제적으로 방정식 문제나 부등식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y는 k야. k 값을 올려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잖아. 그치? k 값이 이렇게 돼서 20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교점이 뭐야? 2개잖아. 그 다음에 또 어딜 지날 때도 마이너스 7을 지날 때도 교점이 2개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그 사이일 때는 3개. 그러니까 실근이 3개가 되는 거지. 그럼 부등식도 이렇게 풀어. 부등식도. 그래서 여기선 부등식 문제였지. 어떻게 됐지? 이게 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래. 그쵸? 그러면 k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돼. 그치? x가 0보다 큰 거에서 이게 항상 성립할 때, 항상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하랬어? 최소값 0보다 큰 쪽. 0보다 크지 어디야? 요쪽이지. 0을 기준으로 요쪽. 해석이야 이거. 문제가 아니야. 요쪽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그린 이 fx 그래프가 항상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최소값을. 그치? k가 어디 있으면 돼? 요 최소값이 요때 얼마였어? 마이너스 7이었지? 그 k 값이 요거보다 여기 밑으로 오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돼? 항상 위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프 항상 위에 있잖아. 이렇게. k 값이 어떻게 되면 돼? k 값이 마이너스 7보다 작으면 우선은 그래프는 무조건 위에 있는 거야. 그쵸? 어느 부분만, 여기만 보면 돼. 현재는 그래프 여기만 따지는 거야. 0보다 큰 쪽만. 다 해석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그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는 다 해석 쪽이라고. 정확하게 그 용어나 그 뭐지?
이 주어진 어떤 조건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겠네. 그치? 우선 그래프 그리는 거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 그래프 자료 이렇게 쫙 만들어서 그거는 해줄게. 3차, 4차 함수. 됐지?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문제